건강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진실된 건강을 이야기하는 프로젝트 2021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슈리베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진실들 True Health Tuesday라는 타이틀 아래서 프로젝트 202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바로 대장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주제를 대장암으로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게 대장암 한 가지에 국한돼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에 관심도 가지시겠지만 무서운 질병들, 소위 불치, 난치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암에 대해서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일상 속에 리스크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시리즈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암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들, 제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라 함은 많은 분들께서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얻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공신력 있는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지만, 심지어 그마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제약회사나 돈 있는 회사들의 스폰을 받아서 제작이 되는 광고성 건강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먹고 있는 음식들, 그래도 그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시리즈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시리즈를 진행을 하면서 저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 라이브가 매번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너무 싫어해야 저는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들었는데 위로가 되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라이브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제대로 알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건강하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을 반드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끝날 때쯤엔 저를 싫어하도록, 그것이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대장암에 대해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건강해지고 건강을 되찾는 일은 100%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의사들, 구루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보여줄 뿐, 여러분들 손으로 다 되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 손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패소님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 잘 오셨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국인 발병 세계 1위 대장암, 계란 노른자보다 이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제지에 이게 나왔는데 의학적인 사실이 어느 정도 담긴 기사라서,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세계적으로 대장암 발병률 1위가 한국이라는 것이요. 참 안 좋은 타이틀을 얻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라이브에서도 많이 다뤘고 수업에서도 많이 다뤄왔던 절대로 함께 섞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조리 방법들, 이런 것들 편에서 비루따라라는 타이틀 안에서 다뤘던 부분도 포함이 될 거고요. 여러분이 모르셨던 부분들, 제가 아까부터 당연히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행해왔던 것들 정도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대표적으로 우유를 마시는 거라든지, 우유는 일반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였잖아요. 키가 크기 위해서 먹는 거였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된 이야기를 조금 계속 곁들여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이 대장암 발병률 1위가 된 데는 여기 기사에서는 이제 서구화된 식단이 원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약간의 기사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죠. 서구화된 식단이면은 이미 서구화된 식단을 가지고 있는 서양 국가들은 진작에 대장암 1위 타이틀을 놓치지 말았어야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위암, 위염, 식도염,
포함해서 대장암이 한국이 발병률이 1위를 할 수 있게 된 타이틀을 얻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한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발효식품도 잘 쓰고 채식의 비율도 굉장히 높은 건강한 식단이었단 말이죠. 준비하는 것도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참 바뀌어왔고 과학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식단들이 무언가 망가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서구에서 들어온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같이 먹고 있는 유제품이나 동물성 식품들, 그리고 그 특히 카페들, 전문점에서 먹고 있는 음식에 들어가는 것들, 커피 체인점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걸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기사에서도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 대장암을 가속화시키고 발병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틀린 사실은 아니죠. 서구적인 식습관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섭취가 증가를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임상학적으로 대장암의 진행 및 전이 과정이 확인이 된다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콜레스테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건지, 아유르베다 인도 전통의학 방식으로 바라보자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어떠한 특정한 영양소 이런 것들 하나 때문에 암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 자료들을 보더라도 빅픽처를 좀 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음식에 관심도 있으시고 뭐 요가 명상도 하시고 자연 치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크게 그리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혈중 콜레스테롤 높이는 음식의 관리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짚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이스크림, 붉은색 고기, 버터가 많이 들어간 페이스트리 등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들이요. 요거 맞습니다. 아이스크림이랑 버터로 분류해 놓은 것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유제품을 섭취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유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망가졌다는 사실, 이것도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붉은색 고기, 결론적으로는 이제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대장에서 무언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대장암이 이렇게 증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재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못 음식으로서 섭취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오늘 음식에서 여러분이 섭취를 중단하셔야 할 것들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들일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질산 나트륨인데, 아질산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캔 음식, 캔에 들어가는 통조림에 포장이 돼서 들어가는 음식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햄이나 소세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조심해서 드셔야 될 것이 발효식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셨다가 식단에서 좀 바꿔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대장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시작되는 시작점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느낄 수 있는 복부 팽만감, 가스가 차는 거, 그리고 변비와 설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음식을 먹었을 때마다 속이 쓰리다, 음식을 먹었을 때마다 가스가 잘 찬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가스가 꽉 찬 것 같아서 변을 보고 싶어서 화장실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나오지 않는 상태, 그리고 자주 변이 물러져서 묽은 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2가지 루트로, 하나는 이것을 케어하지 않고 병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도록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화 흡수 대사를 변형시킬 정도로 장기간 두었을 때 대장암이라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유전적으로 소화기관, 위장기관이나 대장에 특히나 상처가 난 상태로 태어나신 분들, 소위 말하는 가족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만성으로 끌고 가서 대사가 변형되는 상태 이전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두세 배 이상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것이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양성으로나마 종양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속이 불편한 거를 당연시하면서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또 치료할 수 있도록 속이 불편해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속이 불편한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들도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많아졌잖아요. 이거를 역설적으로 돌아보자면 어느 곳에서도 지금 해결이 안 나고 있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요거는 큰 틀에서 먼저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일단 기본적으로 밸런스 있는 삶을 살고 계신지부터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정신적으로 답답한 그런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내 몸이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와 화학 제품들이 몸으로 유입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이 세 가지 스트레스 모두를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는 세 가지 종류가 있겠고, 첫 번째 스트레스의 종류는 바로 물리적으로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입니다. 물리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소화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면은 소화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화력의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자꾸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생각을 해보시면 과식을 자주 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크게 장 속에 염증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것이 좀 쉬는 시간이 없이 짧게 많이 드시는 분들, 쉬는 시간 없이 조금 먹고 요렇게 가시는 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단계가 바로 이 소화기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물리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거랑 별개로 본인이 과로하고 수면이 부족한 것도 대표적인 물리적인 스트레스예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랑 암으로 발전하는 거랑 어떤 관계인지 좀 링크를 찾아보자면, 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화학 제품들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잠 하나 못 잔 것도 그렇고, 자꾸 조금씩 쪼개서 자주 드시는 것도 그렇고, 몸에서 받아들이는 스트레스는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몸에서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잠을 못 자는 것과 과식하는 것, 정신적으로 힘든 것과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 과로를 하는 거랑 아질산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드시는 거랑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 상태로 다양한 원인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몸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도록 대사를 조금씩 바꿔요. 내가 몸에다가 자꾸만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셧다운을 해서 스위치를 꺼서 이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거든요. 이거를 천천히 몸이 지탱을 해줄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한 밸런스 있는 삶으로 운동도 하시고 수면도 잘 하시고 음식도 잘 챙겨 먹을 수 있고 마음 습관 관리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기 위해서 몸에서는 대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잤어야 할 시간에 못 자고 넣어줬어야 될 음식이나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받지 말아야 될 스트레스들을 받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있을 때 몸은 거기에 맞는 대사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돼서 우리는 태어났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을 잘못 써서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명상을 하지 않아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내가 처음에 프로그램대로 태어난 대로 살지 못하고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수정이 된단 말이죠. 그 상태로 혈압도 조금씩 높아지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 컨디션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성인병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어느 종류의 스트레스건 몸에서는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해야 되고요.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해야 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 있어서 원료가 되는 것이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그 하이 콜레스테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하다고 했던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여기서부터 코티졸 호르몬의 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음식들, 아까 말한 뭐 유제품을 많이 먹거나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해보시거나 혈압 검사를 해보시면 혈압도 높아져 있고 약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관리가 조금 덜 되기 시작하면 바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야 되는 약을 처방을 권유를 받게 되고 혈압약도 먹어야 되는 처방을 받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 시스템이라는 것이 원인이 어떻게 됐건 여러분이 병원을 찾은 시기에 모니터링을 해서 피를 뽑아서 혈압을 재서 검사를 한 수치에 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도록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해야 되는 것이 프로그램상 그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서부터 오지 않았더라도 내가 스트레스 원인이 분명하게 있는 상태라도 병원에 가서 그렇게 검사를 하시면 성인병 진단을 받고 그런 약물까지 처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몸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물까지 이제 더해지게 되면은 몸 안에는 내가 음식으로부터 만들어냈던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서 만들어냈던 염증들이 좀 계속해서 쌓이게 될 거고요. 이 염증 수치가 높아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수술을 했던 곳이나 가족력을 갖고 있는 곳이나 내가 특징적으로 자주 괴롭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뭐 대장암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설사를 자꾸 하는데도 식단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 변비가 계속 있는데도 변비 개선을 하지 않는 분들, 가스가 계속 차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 염증이 계속해서 높아지다가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독성 물질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대장 안에 쌓이게 되면 대장 안에 뭔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찐득찐득하게 독성 물질들이 위벽 그리고 대장벽을 벽 안에 사이사이에 끼게 되고요. 이것을 몸에서는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으로 싸기 시작합니다. 막으로 싸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면 대장 속에 용종이 있다든지 뭔가 종양이 자랐습니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시는 거고요. 이것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됐거나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종종 악성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비로소 대장암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좀 긴 얘기를 두서없이 약간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몸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인식부터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뭐 과로하는 것들은 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지금 세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요거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기사를 읽어보다가 아주 기가 막혀서 이제 보통 조금은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질산 나트륨 하면은 이제 소세지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는 물질, 화학 물질 정도로 알고 계실 거고 그것이 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걸 주의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식이 생길 때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질산 나트륨의 유해성에 대해서 실제로 아질산 나트륨이 암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 뭐 팩트 체크 등 뭐 팩트 체크라는 뭐 말장난을 통해서 사실상 뭐 아질산 나트륨이 암을 유발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의 소스를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이 식품 업계에서 스폰을 받는 기업의 스폰을 받는 매스컴들이 내놓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간 음식들은 식단에서 제거를 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뭐 어떻게 그걸 전혀 안 먹고 사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최소한 횟수 정도는 지금 드시는 것에서 10분의 1 정도로 줄이는 노력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소화불량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이것이 잠재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질산나트륨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통조림 음식들을 드시거나 소세지를 드시거나 햄을 드시고 있다. 뭐 떠오르는 거 스팸이나 참치캔. 여러분이 그런 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참치 맛이랑 닭가슴살 맛이랑 통조림 속에 들어가면 맛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한창 닭가슴살 통조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참치맛 닭가슴살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여기에 쓰이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것들과 조미료들의 맛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질산 나트륨을 넣는 이유는 이 통조림으로 실링을 하게 됐을 때 산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밀봉해서 보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밀봉된 상태, 진공 상태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고기들, 동물성 식품들을 상하게 만드는 그 세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설명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질산나트륨은 통조림 등 피산소성 상태, 그러니까 실링이 돼서 진공된 상태에서 자라든 보툴리누스균의 생육 억제 효과가 있어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육류, 햄, 소세지, 지금 말씀하신 뭐 베이컨 이런 데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색의 변질도 막아야 되고 식중독이 걸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로 변질이 된다. 언제? 구웠을 때.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은 이 아질산 나트륨은 굽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화학적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암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햄, 소세지, 베이컨 등은 정말 뭐 연례 행사처럼 어디 여행을 가셨는데 막 아침 식사로 뷔페를 갔는데 그때 나오는 베이컨이나 뭐 햄 정도는 드신다 쳐도 내가 뭐 아이 도시락을 싸주는데 아니면은 집에서 심심치 않게 그런 캔에서 딱 따가지고 햄이나 베이컨을 가지고 요리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한 대로 대한민국이 그 대장암 발병률 1위 타이틀을 따게 된 데는 이러한 통조림 식품들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발효식품과의 조합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지금 딱 떠오르는 최적의 조합이 뭐겠습니까? 발효식품인 김치를 가지고 햄이랑 라면 같은 걸 넣어가지고 끓이는 부대찌개 있죠. 최고의 조합이죠. 발효식품을 잘못 쓰는 가장 특징적인 예가 발효식품을 굉장히 고열로 장시간 끓이는 상태가 이런 그렇죠. 스팸 김치찌개죠. 부대찌개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효식품을 긴 시간 동안 끓여서 고온으로 끓이게 됐을 때 이제 부패를 하게 되고 여기에 지금 아질산나트륨이 풍부한 것으로 국을 끓이셨죠. 이것을 먹게 됐을 때는 장 속에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장 속에 염증을 먹는 족족 염증을 남기게 되고요. 이 염증으로 남은 것들이 어쩌다가 한번 식사를 하셨을 때 섭취를 하는 것 정도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채식을 평상시에 잘 하시고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끼니가 지나고 나서 섬유질들이 이렇게 갈고리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자주 섭취를 하시는 분들은 장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을 잘 긁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심심치 않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장 속에 남아서 부패를 하면서 장 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을 잘 끌어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암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아질산나트륨이다. 두 번째 발효식품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발효식품도 잘 써왔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나라로 대표되던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대장암까지 갔느냐? 바로
이런 서구화된 음식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그 발효식품들을 굉장히 뜨겁게 열을 가해서 먹기 시작했죠. 청국장, 된장찌개, 그 다음에 이런 김치를 가지고 뭐 찌개 끓이고 불에 열을 많이 가열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발효식품을 부패하게 만드는 큰 특징적인 역할을 하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3등 세 번째 주인공이 바로 유제품입니다. 유제품까지 이 조합에 곁들여졌을 때가 이제 활용 점정이 되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딱 떠올려 보시면 김치, 그 다음에 햄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거기 위에다 이렇게 치즈를 얹어가지고 맛있게 드시는 거, 외식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치즈, 우유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크림 들어간 거에다가 발효식품이 들어가 있고 이런 아질산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가 됐죠. 이것들을 같이 소비를 하고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 알코올이고요. 여기 특히나 뭐 소주나 맥주 같은 것들, 그죠? 맥주도 특히나 이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 화학 물질들이 이런 음식과 뜨거운 성질의 발효식품을 끓인 것에다가 유제품에다가 술까지 겹쳐지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가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지 않습니까? 또 외식하면서. 그리고 고기, 아까 대장암 주의를 하실 때 붉은 살코기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서 식사를 하실 때 회식을 하면 가장 많이 먹는 게 불판에 구운 고기에다가 김치찌개, 그리고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 그리고 소주랑 맥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돼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기어코 대장암 발병률 1위를 찍었습니다. 그 미국의 현대의학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원래부터 마늘, 김치, 고춧가루 이런 열성을 가진 뜨거운 음식들을, 그 발효식품들을 굉장히 잘 섭취하던 나라에 외국에서 이런 요거트, 우유, 치즈들이 많이 건너오면서 이것들이 짬뽕이 되면서 진짜로 폭발적으로 대장암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정확한 해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기를 좀 먹는다고, 우유를 좀 마신다고, 치즈를 좀 먹는다고 무슨 암에 걸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유르베다, 인도 전통의 아유르베다 경전 속에는 우유를 나쁘게 묘사하지도 않았고 고기를 나쁘게 묘사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발효식품에 대해서 나쁘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의 특성에 대해서만 열거를 했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삶에서 어떻게 잘못 조리를 하고 있고 섭취의 양이 과해지고 있고 그것들 식재료의 퀄리티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저질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유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고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버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버터를 만드는, 우유를 만드는 그 환경, 소가 스트레스를 받고 호르몬제를 맞고 항생제를 맞고 그 다음에 우유를 추출을 했으면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 제품이 상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들어가는 균질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유를 마셨을 때 장 속에 다이렉트로 염증을 유발하고 잠재적으로 암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칼슘도 뺏어와서 골다공증도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죠. 경전 속에 묘사되어 있는 우유, 그리고 여러분이 떠올리는 우유를, 그러면 뭐 우유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 전통적으로 우유를 건강하게 마셨던 분들은 산에서, 농장에서, 목장에서 건강한 환경에 있는 상태에서 소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거기서 우유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신선할 때 섭취를 하는 것, 이런 상태에서 먹었던 것이지 지금처럼 공장식 기계식으로 소들이 고기 하나 돌리지 못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젖에다가 주사기를 꽂고 미친 듯이 우유를 펌핑해내서 썩지 말라고 균질화 작업을 하는 우유를 먹었던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우유가 경전에 묘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고 이런 우유를 가지고 버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의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맞추기 위해서 퀄리티는 점점 낮아지고 상하지 말라고 들어가는 음식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순진하게 우유 좀 먹는다고 버터 좀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고기 먹고 많이 먹고 사는, 소세지 많이 먹고 사는 독일에서는 뭐 그러면은 사람들 다 죽게.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 췌장암이나 대장암 발병률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왜냐하면 주식이 주로 굉장히 정제가 심하게 된 빵, 그다음에 치즈, 아질산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소세지, 그리고 탄산수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전부 다 대장 속에 굉장히 무리를 주는 음식들이고, 전통적으로 먹었던 때와 현대에 와서 췌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런 햄이나 가공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렇게 순진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시켜서 먹고 있는 것들, 외식했을 때 드시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속을 잠깐씩이나마 불편하게 할 거고요. 그 불편함을 주기를 자꾸만 줄이거나, 나이가 들면 이것들을 디톡스를 빼내는 역할, 기능 자체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식단에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먹고 있는 것들에 늦지 않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세팅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건강해지기 위한 나와의 약속 정도는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도 많이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룰이 정해져 있고요. 제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뭐 간식하지 않기, 우유 마시지 않기, 뭐 연어나 참치 먹지 않기, 낮은 퀄리티의 음식을 먹지 않기, 음식을 해놓은 거 다시 데워서 먹지 않기, 이런 것 등등, 저는 저랑 해놓고 있는 음식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언가를 시작하신다면 막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어야 돼가 아니라, 앞으로 건강하겠다 한다면은 나랑 뭔가 음식 규율 같은 거를 한 번쯤은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아플 때는 이렇게 따라가겠다는 규칙 정도를 만드셔야 어렵지 않게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몸에 좋다는 거 먹는 것보다는 좋은 퀄리티의 식재료를 사서 요리를 하시는 편이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영양제나 몸에 좋은 것을 사가지고 효능 좋은 거를 먹는 것보다 그 돈 가지고 유기농 마트 가셔서 당근이나 브로콜리 같은 좋은 퀄리티의 식재료를 사서 올바르게 조리해서 먹는 편이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유는 드시지 마시고요. 절대로. 가공식품은 최대한 멀리 하시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드시면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게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가끔은 부대찌개 드시고 피자 드시고 소세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렇게 항상 드시다가 한 번쯤 외식해서 샐러드 한 접시 드시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 건강을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속이 좀 불편해지니까 속에 편한 것들, 영양제 보충제, 뭐 프로바이오틱스 사 드시는 것이 전혀 여러분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녔는데 염증이 다 퍼져 있다, 항생제를 엄청나게 처방했다,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무리로 조금 궁금하신 거 지금 더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얘기, 사실 오늘 대장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
우리가 치유하고 싶으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저 종종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좀 영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의사라는 사람들이나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스마트하게 썼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누리시려면 내가 아플 때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픈데 병원을 안 찾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아프게 만드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평상시에 안 아프려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심플하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자고 운동하고 이런 거. 이거를 지켜 나가면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깨져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으면 병원을 가시면 돼요. 여기서 딱 병원을 가면 이 단계에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처방이 약이 나올 것이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단계가 지나도록 우리는 병원을 가지를 않습니다. 만성이 되고 불편해지고 다 망가질 때쯤 병원을 가시기 때문에 지금 앞서 글 남겨주신 것처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약을 처방하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료 행위를 등에 업고 건강해질 수 있는 시기를 이미 지난 상태에서 그 만성으로 간 상태에서 약 처방을 받는 것은 사실상 도움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잘 누리시려면 평상시에 내 손으로 일단 음식부터 관리를 시작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시고 명상을 시작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100% 전적으로 좋아지시는 분들은 다 자기 손으로 좋아지는 거지 손 안 대고 의사가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을 이렇게 하면은 뭐 너무 막연해지는 것 같아서요. 지금 과정을 한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11월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유르베다도 필요 없고 어려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랑 하는 뭐 아유르베다 베이직 과정, 뭐 전문가 과정, 뭐 쿠킹 과정도 많지만 다 떼고 아유르베다 떼고 다 내려놓고 조금은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음식으로 치유를 시작해야 될지 이거를 조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레시피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식재료는 어떤 걸 사는 게 좋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랑 뭐를 섞어 먹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것처럼 그냥 한 가지 한 가지씩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온라인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11월에 런칭을 할 건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 3개월 정도 과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걸로 치유하는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을 제가 하고 있는 거를 100%다 녹여서 아유르베다 설명이나 이런 거 다 떼고 누구나 좀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해서 조금 변화를 끌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런인님 좋은 식재료 먹다가 저질 음식 먹으면 예전의 맛이 아니고 거북한 맛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인도에서 6년 살면서 정화 아닌 정화. 저는 인도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거는 뭐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정화가 돼서 한국에 왔더니 예전에 먹던 음식들을 먹으니까 정말 거북한 맛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지금은 인도에서 돌아온 지가 이제 4년, 5년째가 돼가지고 다시금 몸이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거북하진 않은데 그때는 딱 돌아왔을 때 내가 즐겨 먹던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어도 나가서 피자를 먹어도 너무 거북하더라고요. 인도에서 너무 정화가 깨끗하게 돼서 그런지.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평상시에 먹고 있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몸에 데미지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북한 거를 우리가 많이 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손등에 한포지는 수포가 생겼는데 면역력 떨어지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한포지는 쉽게 오는 질병은 아니에요.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먹을 수 있는 걸 챙겨 먹는데 잘 챙겨 먹어요. 네. 자, 면역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그 현대의학 워크숍에서 그 면역학자, 미국에서 35년 동안 면역학 박사로 한 양반이 하는 온라인 과정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역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에게 묻는다면 모르겠다 입니다. 35년간 면역학 공부하신 분이 면역력 좋아지는 거 뭔가요? 면역력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몰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에 좋은 거, 뭘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 그딴 거 없다. 그냥 삶 자체가 강한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운동하고 명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거 쉽게 보실 일 아니고요. 면역력에 좋다는 거 쳐다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에 좋다는 것보다 그거 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음식으로 11월에 시작하는 거는 그냥 제가 인도로 돌아갈 때 요린이 시절로 돌아가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으니까요. 종종 했던 얘기지만 제가 인도 갈 때는 라면도 못 끓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뭘 사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를 모르잖아요. 그죠? 뭘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조리 도구를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귀찮아지는 일만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도 혹시나 기대를 하지는 마시고요. 뭔가 쉬운 좋은 게 있어가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거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들을 너무 당연한 얘기를 또 장황하게 풀어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썩어 빠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과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끝날 때쯤에 이 선생이 증오스러울 정도로 이걸 어떻게 다 하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저희 수다를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라이브 준비를 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재미있게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닌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정을 항상 마치고 난 후에는 조금 그냥 차라리 같이 듣는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고 그렇게 교육받지 못해서 제가 노선을 바꿨습니다. 나를 증오하라. 대신에 당신들의 삶은 나아지기를. 썩어 빠진 정신을 같이 고칠 분들은 11월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썩어 빠진 정신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리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